네, 이른바 ABC론, 또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파장을 일으켰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필연적 실패를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네, 갈수록 좀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ABC론, 이게 대통령을 팔아서 좀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어떤 재건축론을 펴면서 기존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엔 드디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왜 이렇게 갈수록 말이 세지는 걸까요? 유시민 씨는 그동안 보면 뭐 적당한 중간적인 말이 없어요. 늘 이야기할 때 좀 극단적인 용어와 또 선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본인은 한 진영 내에서 특히 이제 친노와 친문이라든지 586이라든지 기존 구 세력들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대통령이 뭐 필패할 것이다, 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야당에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같은 여권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났는데 그쵸. 4년이 남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저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야당 인사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상 저주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한 어떤 팩트나 이런 분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한참 남은 이 정권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저거야말로 사실상의 저주가 아닌가라는 저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 그만큼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제 이 이재명 정권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미 이제 다른 길을 준비하고 제3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글쎄요,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할지.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이 그동안 보면 극단적인 어떤 사람의 지지만 받을 경우에 국민 전체의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혀 나가야 된다는데 그거는 아마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 확실한 사람만 갖고 가야 된다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글쎄요. 워낙 이제 이 여권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유시민 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권 내 충격파는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히 좀 입장을 내고 있는데 가장 처음 나왔었던 게 ABC론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핵심 지지층 위주로 좀 해야 되는데 뉴 이재명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좀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갑자기 저런 얘기 하실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까지 겨냥한 걸까요? 뭐 그걸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난번에 평택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맥락 그리고 이제 뭐 정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일 때 같이 이제 하면서 586 세력들과 함께했던 거 이런 것들로 그냥 추측해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친문 진영의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사진 저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그렇게 해서 뭔가 다음번 대권이나 이런 데서 친문 진영의 그룹의 출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건 100%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ABC론만 갖고 얘기해 볼까요? B그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익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면 배반하고 돌아설 거다 그랬죠.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시민 작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니 본인의 뜻과 맞지 않고 본인이 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그럼 B그룹이죠. 예. 본인은 본인을 A그룹이라고 지칭을 하시던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B그룹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익 중심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 근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기존의 그 코어 그룹이라고 소위 본인들이 얘기하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척을 지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과연 계속 성공하는 길일까요? 외연 확장하는 게 왜 실패의 길이죠? 그런 부분은 본인의 생각이니까 뭐 그대로 인정하고요. 다만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단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어겼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저는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겁니다. 그러면 검찰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장관한테, 큰 틀은 총리한테 이렇게 업무를 맡기는 게 본인이 피하는 건가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대통령이 들으라고 이 비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나요? 유시민 작가의 말은 공인도 못할 정도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디스한 거죠.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골적인 디스다, 뭐 금도 넘었다, 이거 얘기 듣고 잠을 설쳤다, 저주를 퍼부었다, 독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주냐 독설이냐,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것에 좀 가깝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음에 안 들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 부분은 유시민 씨의 캐릭터가 이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유시민 씨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뇌가 어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예외이신 건가요? 본인은 예외란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유시민 씨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본인이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적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유시민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는데 본인은 B그룹이겠습니까? C그룹이겠습니까? 본인이 A그룹이란 이야기예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A그룹이 나 유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예. 그런가? 586들 생각은요. 민주당의 적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80년대 그 뜨거운 여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586들이 민주당의 적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그 앞장서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유시민 씨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외연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어 중심은 우리 586이 돼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이렇게 그 586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겠는데 주도 세력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유시민 씨 표정 보면요. 굉장히 격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유시민 씨만의 생각인가 586들의 생각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민주당 내부가 지금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 최대 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이 이런 글 올렸잖아요. DJ 때도 내내 괴롭혔다. 그리고 잠을 설쳤다라고 하면서 60대면 뇌가 썩는다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까지도 인용을 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작심 발언 같긴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올 때도 참전하겠다는 취지로 정치평론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와중에 아마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문제의식 이런 걸 좀 상당성을 넘어서 과도하게 좀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언급했다기보다는 그 맥락을 보면 그 선택이 틀렸을 거라고 하는데 그 유시민 씨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이른바 외연 확장론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상징으로 유시민 씨가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고자 한다는 거.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1.5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 기틀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력한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건 일단 정책과 또 인사입니다. 근데 그 인사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유시민 씨는 좀 직격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 방향성과 그 어떤 지향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이 재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 선택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지층 구도로는 제한이 확실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가져가자는 그 대통령의 보관을 유시민 작가가 좀 많이 따라잡지는 좀 못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 오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의견을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정 전 대표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의 말을 떠나서 저는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제 생각을 물어보세요. 명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 뭐 명픽 후보 이런 거 물어봤더니 제 생각을 물어보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노코멘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노코멘트인데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정도면 동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들리는데. 그렇죠. 다른 예. 걸 떠나서 유시민 작가가 이 정권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도 대통령을 뭐 보호하고 대통령을 뭐 경호하겠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유 작가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정권이 실패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노코멘트다? 노코멘트라는 이야기는 보통 동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는 결국 이 정청래 후보가 결국 유시민 작가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전선이 명확해지는 거죠. 즉 유시민, 김어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청래 이 삼각연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실패하는데 왜 그럼 본인은 대표가 되려고 그러죠? 이제 그거에 대한 물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통령을 지금 방어해주지 못하잖아요. 예. 아니 지금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실패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은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끝까지 의리 지키겠다, 방어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방어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정청래 지금 후보의 어떤 본색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결국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네.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정권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저 노코멘트라는 이야기가 저거는 굉장히 아마 본인이 앞으로 뼈아플 겁니다. 즉 저 이야기는 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동의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국 대통령을 엄호해주지 못하는 아마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나 등등을 하게 될 경우에 꽤 논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일제히 당권 주자들이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을 비판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은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을 활용해서 대통령을 또 다시 비판을 한 이런 모양새인데요. 수진분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보안 수사권은 침묵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뭔 침묵을 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점정식 원내대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을 하려면 정청래 지금 전 대표나 유시민 씨를 비판을 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저 얘기를 했었어요. 한두 번 했습니까? 기자회견 할 때도 얘기하고 본인 SNS로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의혹 분리를 원치 않는데요. 뭐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대통령 되고 나서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나눴잖아요. 법으로 검사들은 이제 수사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별건 수사 못하게 돼 있다고요. 막았어요. 뭐 분리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더 생길까 봐 예를 들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수계층 이런 분들이 경찰이 수사 개시하고 종결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피해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자고 하는 게 대통령의 주장 아닙니까? 그거 논의해보자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데요. 그런 무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미 다 분리돼 있잖아요. 네. 기소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기소가 아니라 수사 개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무슨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총선도 안 된다고. 이게 논리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고 예. 김민석 총리나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저는 저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프레임 만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정치입니다. 예. 자기 정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